영화 아바타에서 판도라에 사는 나비의 피부색은 푸른색인데요. 피부색이 푸른 것도 무슨 까닭이 있겠죠. 판도라의 생물들은 밤이면 발광하는 특성이 있어서요. 파란색, 보라색, 녹색 같은 다양한 색으로 빛나 보이기 때문에요. 어두운 밤에 무서운 육식 동물들을 피하고 나비가 잘 위장해서 살아남는 데는 푸른색 피부가 유리했기 때문에 적자 생존한 거죠. 거의 모든 판도라 동물 그리고 식물들이 밤이면 생물 발광하기 때문에요. 판도라의 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나비족의 몸을 보면요. 빛나는 주근깨 패턴이 각 개인들마다 독특한 패턴으로 다르게 있습니다. 나비족의 피부가 밤이면 발광하는 것은 포식자나 먹잇감의 기세를 꺾어서 자신의 존재가 만만치 않다는 걸 과시하는 거였고요. 그런 외모로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생물 발광은요, 차가운 빛을 생성하는 효소 반응인데요. 판도라의 고사리 종류는 예외로 빨간색 띠를 보이고요. 이끼 종류도 터치하면 민감하게 생물 반응합니다. 판도라의 밤은요, 지구의 황혼과 비슷해서 깜깜하지는 않은데요. 마치 지구의 고위도 지방처럼 낮과 밤의 비율에서 상당한 연간 변동이 있습니다. 알파 센티오리 B가 알파 센티오리 A와 가깝게 위치할 때는 훨씬 밝아지고요. 또 항성이 서로 떨어지고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더 어두워지는 거죠. 판도라는 더 황홀한 밤을 맞이합니다. 생물체 몸에서 생화학적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변해서 빛을 방출하는데요. 열은 없이 빛만 나는 거죠. 이 생물 발광으로 판도라의 동식물이 깨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 밤이 됩니다. 지구에서도 보면요. 생물 발광하는 반딧불이는 짧은 섬광으로 빛을 방출하면서 짝을 끌어들이는데요. 수많은 반딧불이가 모인 굴 속이나 밤 하늘은 반짝이는 반딧불이 빛으로 참 아름답죠. 특히 심해에 사는 생물들이 생물 발광하는데요. 수심 500m 이하의 깊은 바다에 사는 해양동물 90% 이상이 생물 발광하면서 어둠을 밝혀서 먹이를 찾고 또 자신을 방어합니다. 바다 달팽이처럼 빛을 모든 방향으로 확산시키면요. 포식자에게 자신을 크게 보일 수 있으니까 감히 넘보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심해 생물들은 물속에서 빛이 잘 투과되는 단파장의 빛을 생성해서 생물 발광하기 때문에 생물 발광의 빛은 주로 녹색, 파란색, 보라색과 같은 단파장이 주된 빛입니다. 판도라의 생물들도 지구 심해의 해파리나 오징어, 또 다양한 물고기들과 유사하게 빛을 발하고 있죠. 판도라는 항성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아주 적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판도라의 대기의 온실가스량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8%를 넘어서요. 지구 대기의 450배에 달하는데요. 이런 설정만 보더라도 항성을 돌고 있는 행성이 아니라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이기 때문에 받는 에너지가 적은데요. 대신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서 열을 가두면서 판도라 대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2편의 물의 길에서는요. 판도라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나비의 새로운 종족이 소개됩니다. 해양 수중 생활에 적응한 메트카이나 종족이죠. 숲에 살던 오마티카야의 제이크 가족은 하늘의 인간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인 숲을 떠나 바다로 이주했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거죠.
메트카이나 피부색은 오마티카야 피부색과 다르게 어두운 녹색에 가까운 청록색 피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잘 조화되는 피부색이어서요.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기 좋다는 이점도 있지만요. 오마티카야와 메트카이나 종족 간의 피부색으로 어떤 종족인지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나비종은 생활 방식과 특성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서로 특수화되면서 서로 다른 외모를 선보입니다. 바닷가에서 헤엄치며 살고 있는 메트카이나 나비는 두껍고 지느러미가 달린 팔과 두껍고 납작한 꼬리를 이용해서 헤엄치고 방향을 잡고요. 귀가 작은데요. 그만큼 물속에서 저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거죠. 가슴이 더 넓은데요. 헤엄칠 때 가슴 근육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폐활량이 커야 수중에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해양에 살게 된 메트카이나 종족은요. 고래와 같은 생물인 툴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면서 툴쿤을 형제 자매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나비족과 영적 소통을 하는 툴쿤을 귀히 여기는데요. 마치 지구의 힌두교가 소를 신성시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RDA 소속 포경선들이 툴쿤을 무자비하게 사냥하고 뇌에 구멍을 뚫어서 암니타를 채취합니다. 암니타가 노화를 멈추게 하는 초고가 물질이기 때문인 거죠. 툴쿤의 시체를 접한 나비족이 형제를 잃은 참담한 고통을 그냥 살기는 힘들겠죠.